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작전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대거 공개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 입국자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에 이어 미국도 중국인 입국자에 대비해 방역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내일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등 중국 입국자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에 구속된 30대 남성이 돈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를 오늘 결정할 예정인데 추가로 살해당한 전 동거녀의 시신 수색 작업은 유실질의 위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강추위가 다시 찾아와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기온이 0도 아래로 머물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도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을 여는 굿모닝 MBN입니다. 서울 시민의 머리 위로 북한 무인기가 유유히 날아다닌 것에 대해 결국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작전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무인기 감시와 타격 능력을 키우고 훈련도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첫 소식 강영호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작전 실패를 사과했습니다. 전날 합동참모본부가 송구하다고 밝힌 데 이은 군 당국의 연이틀 사과입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무인기 도발에 대비한 후속 대응 계획도 밝혔습니다. 무인기 감시 자산과 타격 자산의 최적화된 운용 계획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KA-1이나 육군 항공, 지상 타격 장비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양상을 고려해 실전적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오늘 합동 방공 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보완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 무인기를 최초로 탐지한 시점부터 1시간 반쯤 지나 첫 보고를 받았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밝혔습니다. 군의 무인기 최초 탐지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25분쯤, 장관에게 보고된 건 11시 50분쯤이라는 겁니다. 보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열상 감시 장비와 레이더에 잡히는 게 뭔지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 말고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무인기를 한 대 보내면 우린 2대, 석 대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할 걸 주문한 겁니다. 이 내용은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대통령실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19 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서 군이 더욱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라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한 대에 대해서 우리도 2~3대를 올려보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원점 타격도 준비하면서 확전 위험도 각오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무인기 침범 다음 날인 27일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경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등 비행물체에 대한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과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국방부는 어제 앞으로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이 포함된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비 331조 원을 투입하는데 이 가운데 5,600억 원은 탐지 자산과 레이저 대공무기 등에 투자해 북한 무인기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처음 포착한 건 탐지 자산인 국지 방공 레이더였습니다. 국방부는 탐지 자산과 하드킬, 소프트킬 무기 체계 사업 4건에 대해 5년 동안 5,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드킬 방식 레이저 대공 무기는 오는 2027년까지, 소프트킬 방식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는 2020년대 중반 전력화가 목표입니다. 이를 포함해 331조 원 규모의 국방비가 투입되는데 킬체인 능력 확충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36%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드론 부대 창설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4개 중대로 구성된 드론 대대 2개를 운영 중인데 이번에 3개 중대가 추가로 창설됩니다.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휴대용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부터 빠르게 도입할 계획이지만 북한 무인기 대응에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유와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채택했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협력 대상 국가에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도 포함시키며 중국 견제용이란 지적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발표에 미국 백악관은 영내 안보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반영했다며 환영했고 중국 외교부는 배타적인 소그룹에 반대한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돈을 받으면서 노 의원이 화답한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등 증거가 확실하다고 강조했지만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60표나 많았는데요. 노웅래 구hak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증거가 확실하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린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간 가운데 노 의원은 적극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거짓 말씀드리지만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습니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검찰은 즉각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것에 유감스럽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맞는 사법 처리를 하겠다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노 의원의 불구속 기소와 회기 종료 후 체포동의안 재청구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올해 말로 폐지됩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어제 오후에 열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일몰제 연장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 탓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웠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논의 역시 해를 넘기게 됐는데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서울시와 용산구청, 대검찰청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2차 기관 보고를 진행합니다.
여야 특위의원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자체의 안전대책은 어땠는지, 소방의 현장 대응은 적절했는지, 검찰의 마약 수사가 구조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질의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기관 보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서울시와 용산구 관계자, 대검찰청 마약조직 범죄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굳게 입을 다물었는데요. 살해범은 유흥업소를 찾았다가 직원으로 일하던 전 여자친구를 만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돈을 노린 접근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패딩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2살 이모 씨입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영장실질심사는 30분 만에 끝났고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살해한 동거녀는 유흥업소 종사자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평소 유흥을 좋아하는 이 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50대 여성을 만났는데 혼자 살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동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을 발견해 최초 신고한 이 씨의 현재 여자친구도 노래방 도우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현금 유동성이 있는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계획적 만남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해된 동거녀의 시신을 찾는 수색도 계속됐는데 주변에 유실된 지뢰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드론을 띄우는 수색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동거녀의 시신을 자신의 자동차 루프백에 넣어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지만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패가 진행된다면 금방 물에서는 떠오르게 되고 그냥 유기했다기보다는 시신을 안 매장한다든지 유기 장소를 숨기는 게 아닌가. 이 씨가 남의 물건을 많이 가진 점으로 볼 때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여죄 추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씨의 집과 차량 등에서 확보한 혈흔과 머리카락 등을 국과수에 보내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빌라 400여 채를 소유하면서 보증금을 가로챈 또 다른 빌라왕이 구속됐습니다. 자기 자본금은 한 푼도 없이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였는데 파악된 피해액만 무려 300억이 넘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대업체 사업자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서울 도봉구와 성북구 등 수도권 빌라 40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돈은 한 푼도 없는 모두 깡통 전세였습니다. A씨가 빌라를 매입한 수법은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급하자마자 이를 즉시 매매대금으로 이용해 빌라를 사들인 겁니다. 거주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가 주로 타깃이 됐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분양 대행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5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는 118명, 피해액은 300억이 넘습니다. A씨는 미분양 상태의 위법 건축물이나 악성 물량을 무더기로 사들이면서도 전세금을 이용해 신축 빌라들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등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병역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회피를 도운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브로커 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브로커는 인터넷을 통해 병역 판정 시 뇌전증을 호소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일부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각 협회가 긴급 조사에 나선 가운데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는 SNS를 통해 병역비리 가담자임을 인정하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국내에서 중국의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의 한 중식당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 식당 대표이자 제한중국인 단체의 임원 왕모 씨가 직접 입장을 발표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매장 외부 전광판을 통해 진심을 은폐하는 추악한 세력을 폭로할 것, 부패 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스페인의 한 인권단체가 중국이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탄압하려고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한 일간지가 국정원 소식통을 인용해 이 중식당을 비밀경찰서로 지목한 후 파장이 커지고 있죠. 이에 주한 중국 대사관은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어제 수백 대의 차들이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전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의 한 대교인데요. 승용차와 화물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승용차 지붕 위에 또 다른 승용차가 올라가 있는가 하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차들이 끝없이 보입니다. 짙은 안개와 살얼음으로 덮인 도로가 사고의 원인이었을 걸로 추정되는데요.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지만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운전자들에 따르면 가시거리가 너무 짧았고 옆에서 차들이 추돌하는 걸 직접 보는 게 무척 공포스러웠다고 하네요. 미국 프로농구 관중석에서 만화 영화 캐릭터를 닮은 강아지가 포착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몸 전체를 샛노랗게 염색한 강아지 한 마리. 귀끝은 갈색과 검은색인데다가 볼 부분은 빨갛게 염색돼 있는데요. 만화 영화 포켓몬스터의 캐릭터 피카츄를 닮은 모습으로 그제 보호자의 품에 안긴 채 NBA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모습이 SNS로 확산하자 염색도 모자라 22,000명의 관중이 모인 곳에 데려온 건 동물학대란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중계진도 강아지가 저런 염색에 동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천연 염색이라면 괜찮다, 어린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는군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올해 마지막 날 밤을 장식할 카운트다운 볼드롭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타임스퀘어엔 이브볼이 등장했는데요. 2023년 이브볼의 주제는 사랑의 선물이라네요. 200여 개의 워터포드 크리스털로 이뤄진 화려한 이브볼. 매년 10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해넘이 행사, 볼드롭에 쓰일 공입니다. 매해 마지막 날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볼드롭은 색색의 조명으로 빛나는 이브볼이 새해 정각 낙하하는 해넘이 행사의 활용 점정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어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카운트다운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공예장인은 팬데믹을 견뎌낸 이들의 얽히고 설킨 사랑의 감정을 표현했다고 말했다네요. 나라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소중한 사람과 격렬한 주먹 다짐을 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은 살벌한 페루 축제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관객들이 지켜보는 무대 한가운데서 두 남성이 서로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여성들까지 거친 주먹 다짐을 벌이는데요. 싸움이 끝나자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격투기 대회 같아 보이지만 사실 페루에서 매년 열리는 새해맞이 전통축제 현장입니다. 놀랍게도 주먹과 발차기를 주고받으면서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웃는 얼굴로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조금 살벌해 보이지만 진짜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심판이 말리기 때문에 다치는 일은 없다고 하네요.
러시아의 한 자선단체가 노숙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이 기부한 물품들을 모아 노숙인들에게 선물을 하는 건데요. 추운 겨울 이들과 마음을 함께 한다는 건 참 뜻깊은 일이네요. 사람들이 모여 밝은 표정으로 물건을 포장합니다. 봉투 안에 들어가는 건 귤과 통조림, 따뜻한 옷과 위생용품이 포함된 각종 생필품. 러시아의 한 자선단체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숙인들을 위해 작지만 특별한 새해 선물을 준비한 건데요. 연말까지 모두 700개의 선물 세트가 전달됩니다. 노숙인들은 꼭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받았다며 기뻐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주는 사람들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는데요. 그냥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희망을 선물 받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를 폐지한 데 이어 자국민의 여권 발급도 정상화합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이뤄진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방역 실패란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자국민의 여권 발급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여행 사이트의 항공편과 호텔 검색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며 병원과 화장터의 인파가 끊이지 않고 의료진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其实因为这个阶段全员的医护人员就面临着就是大批的感染的一个情况，那么就是我们也动员了各个专科医院层面来说，就是补充到发热里面去。 홍콩대 연구에서는 중국이 갑작스러운 방역 해제로 수개월 내에 10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내외로 방역 실패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통제 아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目前中国疫情形势发展总体在预期和可控之中。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중국인 여행객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일본과 인도, 이탈리아 등은 중국발 여행객 전원을 검사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새 예방 조치를 검토하는 등 여러 국가가 입국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뒤늦은 감염 폭증으로 의료 대란까지 겪고 있는 만큼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 달 사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 입국자의 비중이 급증한 걸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상황과 관련해 필요한 방역 대책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12월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에서 온 입국자는 14.2%로 지난달 1.1%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발 확진자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중국에서 유행 중인 BF7의 검출률은 해외 유입 사례만 볼 때 3.8%에서 5.4%로 높아졌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급증한 것이 국내 유행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발 확진자의 증가세는 중국 정부가 입국 규제를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중국을 표적 검역국으로 지정해 입국자의 발열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후속 조치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으로의 어떤 여행객의 증가라든가 아니면은 그와 관련해서 확진자의 증가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고.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가 확산하더라도 감기약 등 국내 물자 수급과 방역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코스피가 52.34포인트 급락하며 2개월 만에 2,3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도 2% 가까이 빠지며 다시 700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그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는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나빠졌고 인원 감축과 구조 조정의 칼바람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 가전 매장.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지만 제품을 보러 온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수요가 떨어지는 겨울에 접어들며 가전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사를 안 하면 여기서 대형 가전이 안 움직이거든요. 거의 뭐 10% 이상씩 계속 그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실적 부진이 이어지자 매장 통폐합으로 30여 개 매장이 문을 닫았고 인원 감축도 시작됐습니다. 내년이 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매출이 없는데 인건비가 고정으로 나가면 그래서 퇴직을 먼저 희망하는 사람을 받고 있고 이런 침체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4개월 연속 하락해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업 신용 등급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가 이달 들어 신용도를 강등시킨 기업은 14곳에 달했는데 넷마블, LX하우시스, 포스코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신용도 하락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경영난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동완입니다. 한의원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치료받은 분들 있으시죠? 경험적으로 용하다는 의사를 찾던 게 일반적인데 한의학계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의사가 손으로 틀어진 척추와 근육, 인대를 밀고 당겨 균형을 맞추는 추나요법. 한 한방병원이 추나요법으로 치료받은 허리디스크 환자 54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해봤습니다. 치료하고 6개월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고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추나 치료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연구를 다 저희가 진행을 했고 스스로가 추나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거죠. 경험적인 학문으로 통하던 한의학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효과성을 입증하며 표준화된 치료법 정립을 위해 도전 중입니다. 한약도 마찬가지. 또 다른 한방병원은 기력에 좋다는 한약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복용 환자의 스트레스 지수와 자율신경 활성도의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율신경 활성도가 높아지고 심장 안정도가 증가해 피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음파라든가 또는 자율신경 측정을 할 수 있는 우리 한방 검사 기계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동안 막연히 알고 있었던 피로 증상에 대한 각종 지표들의 수치화. 그러나 이처럼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시도가 일부에 불과한 만큼 침과 뜸, 한약 등 한방의 기본 치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더 쌓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